자, 오늘 뉴스상터는 사랑의 콜센터가 최근에 종영설과 관련해서 이러쿵 저러쿵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사랑의 콜센터가 종영키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랑의 콜센터의 그동안의 성과와 그리고 문제점을 좀 총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랑의 콜센터가 이렇습니다. 어제 마지막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영키로 했는데 이 녹화분은 9월 중순에 방송될 예정인데 사랑의 콜센터의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지난해 4월 2일 첫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콜센터 초기 방송은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시청자가 전화 노래방 형식으로 노래를 신청하면 즉석에서 노래를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방송이 진행이 됐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사서함 20호 이렇게 변했다가 최근까지는 사랑의 콜센터의 노래 대결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탑6와 각 장르의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노래 대결 형식으로 진행된 게 사랑의 콜센터의 컨셉 포맷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사랑의 콜센터의 성과는 과연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성과는 탑6의 팬들, 시청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달 발표하는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말하자면은 어느 예능이 가장 인기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보면 사랑의 콜센터가 1위입니다. 8월입니다. 8월. 그리고 뽕숭학당이 2위. 아는 형님이 오히려 3위고요. 런닝맨이 4위. 놀면 뭐하니. 나 혼자 산다. 내 딸 하자. 미운 우리 새끼도 9위예요. 유키즈 언더블럭이 10위. 라디오스타. 이렇게 엄청난 50개의 예능의 순위에서 사랑의 콜센터가 1위를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준 것이 사랑의 콜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을 비교해도 68회까지 이번 주까지 사랑의 콜센터가 68회 방송이 됐는데 한 자리 시청률을 찍은 것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65회, 66회. 이것도 탑6의 일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되는 이 시점을 전후해서 한 자리 시청률을 찍은 것이 딱 2번밖에 없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청률입니다. 다 2자리의 시청률을 찍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은 것이 사랑의 콜센터다. 최고 시청률은 23.1%예요. 예능이 이 정도의 시청률을 찍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콜센터의 성과다. 말하자면 시청자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줬다. 미스터트롯의 탑6 트롯맨들의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는 얘기죠. 즐겁게 해줬다는 이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예능의 천국인데 여기에 당당해 수백 개의 예능 중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것이 사랑의 콜센터예요. 이게 이제 종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방송은 당초에는 비대면 공개 형식으로 녹화를 하려고 하다가 언택트 방식으로요. 그런데 비공개로 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연 방식이라고 해요. 이들의 신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리고 정동원의 내 마음속 최고, 그리고 김희재의 따라따라와 영탁의 이불, 장민호의 산다는 게 그런 거지, 최근에 발표했던 이찬원의 편의점 등 이들의 신곡을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 있는 무대로 녹화를 한 게 마지막 녹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종영을 하느니 마느니 뭐 사실 무근이니 했던 사랑의 콜센터는 이렇게 1년 4개월의 여정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1년 4개월. 이번 달까지 1년 4개월이고 다음 달 중순에 종영을 한다면 1년 5개월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안겨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런 게 이제 성과고요. 최고의 인기에 최고의 시청률의 예능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성과라면, 그렇다면은 문제점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랑의 콜센터의 제작진들의 불통입니다. 불통. 소통을 하지 않는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시청자 무시를 하는 게 아닌가.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일방통행이에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랑의 콜센터가 컨셉을 바꿔서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해서 443 20% 밖에서 4,000통인가 손편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방송을 한 번인가 두 번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왜 이것을 방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항의를 했는데도 뭐 끔찍을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 방송을 계속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마 그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들이 이 높은 시청률 때문에 좀 오만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정말 어떤 때는 화가 날 정도로 소통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청률을 높이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시청자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에 종영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영설이 나오자 TV조선 측은 사랑의 콜센터 종영설 사실무근이다, 방송 계속한다, 이렇게 공식으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종영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방송이 갖고 있는 공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관가한 거 아닌가. 뭘 발표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말하자면은 좀 고민을 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뭐 사실무근이다 해놓고 또 최종적으로 종영을 결정하고도 또 거기에 대한 일체의 사과나 설명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시청자 무시 행위? 이렇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콜센터가 이 미스터트롯의 탑6가 엄청난 팬덤을 나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시청률, 최고의 인기의 예능이었는데, 그래서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 시간 목요일 밤 10시를 기다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도 듣고 응원하고 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콜센터의 제작진은 이런 시청자 때문에 인기와 시청률이 높았는데도 소통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방통행식의 제작 방식을 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뭐 이게 문제라면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사랑의 콜센터는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이었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게 사실인데, 1년 5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다음 달 중순, 어제 마지막 녹화를 함에 따라서 다음 달 중순에 마지막 방송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최고의 예능 사랑의 콜센터의 1년 5개월의 여정을 좀 총정리하면서 성과와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성과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뉴스장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